혹시 아버지 앞에서 PPT를 해본 적 있어요? 그치. 저는 이걸 해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도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사업이라는 거를 정말 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우연한 기회에 이제 동호회 분들을 알게 돼서 드론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꽤 일찍, 한 12년도 정도? 그때 이제 레이싱 드론을 우연히 알게 되고 그때 재미를 붙여서 첫 차를 타고 출발을 하면은 도착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저희 아버지 나이대 분들과 함께 비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 배우면서 이제 드론을 시작을 했죠. 그게 저의 드론과의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사업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처음에는 사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취미로 이미 맺어진 드론이 있었고 드론이랑 이제 막 이것저것 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려봤는데 이제 막 집에서는 제가 나 사업할 거야, 드론 할 거야 이러는데 집에서는 금시초문, 이게 무슨 아들이 무슨 드론을 한다는데 드론이 뭐요? 다 이러고 있으니까 집에서는 좋지 않게 보고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수원 쪽에서 과제를 해서 선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돈이 1,000만 원이었어요. 너무 웃겼던 게 그때 PPT를 이제 기관 사람들 앞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 10분 PPT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 한 개도 안 치고 발일정자를 100개를 썼어요. 발표 연습만 100번을 한 거예요. 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썼지만 입에 잘 안 붙는 거예요. 근데 30번 정도 했을 때 입에 살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50번째부터는 다듬어지는 거였고. 와, 100번은 진짜 많다. 와, 대단하다. 그건 쉬운 게 아닌데. 근데 그거를 딱 하고 나니까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10%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아버지, 저 이러이러한 거 합격했는데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이걸 잘 해가지고 내가 사업 성공하면 꼭 갚겠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하신 대답은 너 요즘 다단계 하니? 이 말이었어요. 너무 웃기죠? 저는 합격을 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다단계로 본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밖에서 얘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뜬금없이 100만 원 빌려달라는데 그래서 나가서 술 먹으면서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엉엉 울었어요. 나는 진짜 노력해서 이 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PPT로 만들어내서 이거를 표현해서 심지어 합격까지 해서 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의심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아버지 앞에서 PPT를 하자 마음 먹고 다시 준비를 했어요. 저녁을 먹고 아버지 앞에서 PPT를 다시 띄우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러고선 아버지 앞에 합격증을 보여드렸어요. 도장 찍은 거.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의심해서 미안하다. 내 아들이 이런 가능성이 있었구나. 몰랐다. 이렇게 진작 말해줬으면 아버지가 지원해주지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를 내 부모 앞에서 내가 뭐 하는지조차 모르게 했다는 게 내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움과 이제 저는 제 꿈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시도했던 게 한 1m 정도 되는 드론 가지고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부 과제를 한 번 해보고 나니까 2번이 되고 3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이제 한 꼭지가 열렸구나.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갈 수 있겠다 하고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정부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저의 가장 첫 번째 고난이었어요. 그러면은 창업을 시작 포인트가 언제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갔던 거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도전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면 다 다른 분야에서 참 잘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알기론 그거 창업사관학교도 선정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것까지 됐으면 진짜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 같아. 인증을 받은 것 같아.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팀을 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산에서 시작을 하다가 강남 사무실까지 오는데 한 1년 반, 2년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생활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월급 주는 날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정말 무서웠어요. 누군가의 인생과 누군가의 그 가정을 나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대표라는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운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과제가 되어 있었으니까 월급 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덜었는데 정작 과제가 끝나고 나니까 이때 또 2번째 고비가 오는 거예요. 저에겐 선택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 했던 게 이제 컴퓨터 한 대로 여러 대의 드론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결국은 회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강남 사무실을 정리를 하고 혼자가 된 거죠. 근데 참 신기했던 게 누군가 했던 말인데 그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나뭇가지는 부러져도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자라게 돼 있다. 라는 말을 유사하게 누군가 해줬는데 제 인생에서 아마 두 번째 사업에 도전하라는 신의 계시였던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주변 사람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의 첫 번째 귀인을 만나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 봉사활동 갔고 저는 그냥 취미로 하고 있었던 카메라 사진과 영상을 그때 재능 기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졸업식을 찍는 거였는데 거기 이사장님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수분이셨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거는 한번 나를 촬영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제가 단독적으로 선생님만 촬영하는 그런 촬영 다큐멘터리 같은. 작가가 됐어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하게 됐는데 1년 정도 촬영하다가 저에게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과 작업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취미로 했던 거니까. 그렇게 멋진 분을 그려낼 재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영상을 진행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멀어지게 된 거죠, 선생님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요. 잘 끌고 가고 잘 풀어나갔으면 정말 좋은 그림이 나왔을 텐데 그때 너무 내가 부족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두 번째 부족함을 경험한 거죠. 첫 번째는 그런 공대생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몰랐던 그런 대표였지만 두 번째 촬영업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또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결심을 해요. 공부를 해야겠다. 이 일에 대해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진행을 해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친한 누나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친한 누나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장을 제가 가게 돼요. 촬영하러. 거기서 이제 누나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한 감독님을. 근데 그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끌리는 거예요. 사람의 직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 번째 귀인이 나타난 거죠. 정말 친한 누나기 때문에 돈도 안 받고 가서 촬영을 하러 도와줬는데 거기서 세 번째 귀인을 만나게 네. 사람을 얻었네.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났죠. 뭐였냐면은 일이 굉장히 많으신 감독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국내 모든 웬만한 촬영들은 다 하고 계시는. 근데 약간 인력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 얘기를 했죠. 감독님, 저 밥만 주셔도 되니까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먼저 운을 뗐어요. 근데 감독님이 감당할 수 있겠냐? 나 되게 많은데. 그래서 감독님과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 왜 감독님이 할 수 있겠냐라고 했던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 한 편에서 두 편을 꾸준히 경주 가가지고 온갖 촬영 장비, 감독님 가방 제가 다 들고 다녔거든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촬영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촬영과 이제 실내에서 촬영 5만 가지를 다 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촬영을 2-3년 동안 진행을 해왔던 거잖아. 맞아요. 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제가 레벨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니까. 그때 저는 공부를 그때 한 거예요. 감독님께 현장 경험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셨어요. 내가 지금 우리나라 미인 대회 대부분을 촬영하고 있다. 혹시 한번 같이 해보겠냐? 19년도 여름쯤에 이제 미인 대회를 촬영을 같이 가게 되면서 큰 건을 맡아본 거죠. 그래서 한 번 촬영해보고 두 번째 해외 촬영에서는 제가 혼자 가게 돼요. 근데 혼자서 다 해냈어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어디든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인정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저를 딱 돌아봤을 때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어진 거예요. 나만의 회사를 한번 차려보자. 다시 한 번 더. 저번과 같은 실수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더스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고 올해 초부터 그걸 뛰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나오고 나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연출은 다 감독님의 연출이지 제 연출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처음 했던 게 이제 여기 강동구에 와서 강동구청과 저는 우연한 기회에 자연스레 촬영이라는 것들이 제게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진행이 안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정말 많은 일들이 저한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터진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은 난 이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가 이제 또 편집자들을 구하고 편집자를 구하고 나니까 이제 제게 날개가 생긴 거죠. 촬영을 하고 편집은 빠르게. 그게 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즐거워요. 계속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있다면은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기회라는 게 생각보다 눈에 띄게 오질 않았어요. 은근슬쩍 왔어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꽉 눌러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를 접고 이제 촬영이라는 거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솔직히 말해서 취미 상태에서 뭐 대단하게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을 촬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조그만한 한마디로 왔을 때 꽉 잡았고 저희 감독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되게 바쁘구나. 근데 일할 사람이 조금 필요하겠다. 내가 무조건 하자. 그래서 밥만 사주셔도 되니까 해보겠다. 그것 또한 저에게 기회였어요. 왜냐면 제가 엄청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앞선 경험을 통해서 네.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누군가는 저에게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회라는 게 은근슬쩍 왔을 때 알아본 거. 만약에 뭔가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너졌어. 내가 포기를 해버리고 좌절을 하면은 내게 오는 건 딱 하나예요. 나태함과 게으름. 얘네는 전염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겪었다. 그러면은 그걸 빨리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걸 보는 당신이 실패를 경험했다. 꼭 빨리 일어나길 바라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어나는 거는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